이안 스티븐슨이 전생 사례로 옮겼거든요. 옮겨서 이제 3,0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3,000건도의 사례들이 수집됐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거죠.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생의 개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되었지만 적어도 자기로서는 전생 말고는 내가 수집한 사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스티븐슨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재기억이죠. 잠재기억은 이 전생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 경험 중 잊고 있던 거, 부모나 친구, 소설이나 책, 신문 등을 읽고서 머리가 그것들을 어느 순간 소설을 꾸미듯이 꾸며낸 얘기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비세는 락사미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숨겨둔 금이 있는 것을 알았고 타블라라는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거는 종합 잠재기억으로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잠재기억은 이제 대안론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기억차고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한 걸 놓고 속기 쉬운 부모들이 이게 전생이 기억했구나 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많은 말 하도록 부추기며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애들한테 유도 질문 해놓고 나서는 그 말을 부모가 유도한 게 아니라 애가 스스로 했다고 믿고서 그 자료와 맞는 사람과 동일시해가지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과 연계되면서 얘기가 부풀려지고 더 많은 유도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이안 스티븐슨을 반대한 사람들의 주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속인 건 아니고 부모들도 그냥 유도 질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들이 말에 속은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금방 반론을 할 수 있죠. 전생 체험자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한다거나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선 정보를 아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정보 사례가 있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맞는 거 아니고 일단 부주의의 연구 방법. 전생 사례라는 것이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전해준 이 얘기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잘못되거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물론 연구자의 오해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안 스티븐슨의 자료를 보면은 조금 나중에 자기가 이건 잘못했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연구자가 조작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례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이안 스티븐이 수집한 자료 중 의심할 만한 걸 다 배제하더라도 비판자들조차도 모든 사례가 오류나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24개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자들도 흠을 잡지 못합니다. 3,000개 중에서 2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이라 생각하지만 하여튼 조그만 꼬투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 그거는 제외하고 나서도 어떻게 비판자들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한 24개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거는 스티븐슨이 조사했던 지역은 다 인도 같은 데니까 거기는 인도인들이 그냥 전생을 믿는 나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유럽이나 미국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 스티븐슨이 유럽에서 수집한 사례를 따로 유로피안 케이스 오브 더 리인카네이션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그거 말고 또 이안 스티븐슨과 전혀 관계없이 전혀 다른 정신과 의사가 환자하고 내담자고 면담하다 보니까 전생 얘기를 해서 조사해 봤더니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도 그 전생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전생 개념에 대한 대안의 의견 검토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대안론은 별 설득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생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전생 개념을 부정할 수 있는 다른 이론적 근거를 찾아야 될 거예요. 만약 잘는데 실패한다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전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강한 비판자가
물론 비판자가 또 많고 옹호자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강한 비판자와 옹호자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폴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비판자입니다. 미국 철학자로서 1967년부터 맹밀한 그 백화사전이나 유명한 백화사전의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철학자죠. 이런 사람이 비판한다면은 사실은 이안 스티븐도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것은 그 리인카레이션, 크리티컬 이그제미션이니까 아주 비판적인 조사 연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 연구 잘못됐다고 비판한 책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똑같은 철학자가 엘머드라는 사람은 강하게 또 옹호를 하니까 그 두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로버트 엘머드는 또 이제 그 Death and Personal Survival이라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안 스티븐슨에 쏟아진 학계의 비판을 철학자다운 통찰력으로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스티븐슨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의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요약을 합니다. 어떤 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례를 조사해보고서 3살 보통 여기 조사 연구해 보면은 애들이 3살, 2-3살 되면은 전생을 기억을 많이 한답니다. 하다가 대개 부모들이 흘려드는데 5살 되면은 그냥 애들도 잊어먹는다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전생 체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경우 이거 믿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세한 얘기하고 그걸 물론 확인하실 때, 말을 확인하실 때,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가 전생에 살았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3살, 5살 주니는 얘들은 거짓말을 안 할 거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도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가 전생에 살았다면 그때 있었을 것을 기대하는 어떤 정보를 물어봐가지고 그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물을 숨겨둔 장소라든가 빌려준 돈의 액수 같은 거 이런 것이 맞으면은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과거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과거생이 가졌던 어떤 기능을 나타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왜곡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그렇다면 그것도 전생사례로서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속임수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폴 에드워즈 비판은 윤회를 지지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부차적인 가정을 깔고 있다. 부차적인 가정이라면 인간이 죽으면 그이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고 하지 않고 몸을 떠난 순수한 마음이나 어떤 다른 종류의 비물질적인 몸으로서 우리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것을 전생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는 두뇌가 없지만 그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성과 함께 희생해서 그에 대한 삶을 기억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죠? 두뇌 없이는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기억을 했다니까 그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는 잘못됐다는 것이 폴 에드워즈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엘머드가 비판은 이렇게 합니다. 에드워즈의 우선적인 주장은 독단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순환론이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이 옳기 때문에 스티븐슨이 주장한 사기, 조작 또는 문화적 구설인물이거나 또는 스티븐 자신이 망상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스티븐슨이 말하는 주요 사례가 사기나 조작 또는 망상이거나 문화적 구성물이라면 물론 윤회의 사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븐슨이 말하는 것이 사기거나 조작됐거나 또 망상이거나 문화적 구성물이라면 물론 윤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폴 에드워즈가 비판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이안 스티븐이 수집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거. 즉 인간의 의식이 두뇌 없어 존재했었고 몸이 없어도 한동안 하려다가 윤회한다는 것인데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논점인데 윤회가 있다면 당연히 사후세계를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폴 에드워즈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후세계란 있을 수 없고 두뇌 없이는 인간의 의식이 존재할 수 없는데 윤회를 만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논점은 윤회인데 폴 에드워즈는 사후세계는 없다는 것을 진실로 가정하고 윤회가 없다는 말에 논리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말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울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쉽게 풀이해 설명드리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까마귀를 연구한 학자들이 까마귀를 조수 연구한 결과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까마귀가 검었어요. 이게 저기 과학에서 말하는 귀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납적 추리로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명제를 세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학자가 숲속에서 흰 까마귀를 몇 마리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학계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안 믿겠죠. 까마귀는 검다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안 믿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건 속임수다. 검은 까마귀에 흰 칠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착각이다. 흰 비둘기를 까마귀로 착각한 것이다. 세 번째는 소망의식. 흰 까마귀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에 의해 다른 새를 흰 까마귀를 본 것이다. 네 번째는 모든 까마귀는 검은데 흰 까마귀를 보았다고 착각이다. 이 네 가지 주장 가운데 이것도 대안론인들인데 이것들은 옳든 그르든 대안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학설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번째는 학설될 수 없죠. 아니 흰 까마귀를 봤다는데 모든 까마귀는 흰 까마귀를 봤다는 착각이라 하는 말인데 이 비록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이것은 학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까마귀가 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논점인데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하여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고 논박했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는 말은 이미 죽어서도 의식이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윤회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뇌 없는 의식이 있을 수 없으니까 윤회는 잘못이라는 것은 폴 에드워드가 워낙 유물론에 철저하게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의 과학적인 믿음을 과학적 증거로서 잘못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볼 때 전체적인 논점으로 놓고 보면은 펜릴주의 임사체험 사례는 상세한 의료기록이 남아있고 집도의 증언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펜 레이노츠 임사체험을 맞춰준 각성 설명한 것은 추측일 뿐 그건 과학적인 증거일 수는 없죠. 그럼 전생 차례의 조사 연구가 임사체험보다 훨씬 어렵다는 차이가 있지만 전생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엄격히 따져보더라도 이안 스티븐이 수집한 전생사에서 비판자들도 최소한 7개, 뭐 엘메데 주장은 24개인데 흠을 잡을 수가 없다거든요. 그 흠을 잡을 수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고 스페첼러처럼 이건 뭐 흠잡을 데 없는데 내 믿음으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많은 사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확실한 사례만 있으면 전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펜 레이노츠 임사체험이나 비센 찬드의 사례는 두뇌를 떠나서도 활동하는 의식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학계에서 사후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를 과학적 믿음 때문인데 과학적 믿음이 과학적 증거가 될 수는 저기 잘못 썼느냐?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과학적 믿음이 과학적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데는 아마 시간이 걸리게 된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 2만 5천 개 정도의 의학계 보고라든가 뭐 기껏 10만 개, 그 다음에 3천 개 정도의 사례 갖고는 아직 뭐 이것이 100만 개, 200만 개 쌓이면 아마 의견이 달라질 것인데 결국 사례가 계속 쌓이면 결국 사후생과 전생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현재까지 조사한 것의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